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앞서 인사 못 드렸는데 인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 정해진 것이 있긴 한데 지금 코인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많이 치네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한때 5천만 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물론 재료가 있긴 있었죠. 네. 뭐였죠? 권성수 금융위원장이 네. 지금 거래소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된 거래소에 정말 뭐 200개가 넘게 이제 난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가상 화폐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하여튼 뭡니까? 뭐라고? 코인 거래소. 코인 거래소. 코인 거래소. 네. 그래서 요 코인 거래소들이 올해 9월까지 정식 등록 절차를 이제 하지 않으면 다 폐쇄해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우리 그 가상화폐 시장에 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좀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소위 말해서 뭐 좀 기분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래되는 코인의 가격이 거의 1,000만 원 이상 좀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계속 됐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약간 거품이 조금 빠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코인이 그러면 급락을 뭐 변동성은 있지만 조정받을 때 또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젊은 분 2030 세대가 지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야곱의 사다리처럼 마지막 사다리라 그러잖아요. 네. 네. 일단 코인은 그 뭐 조정을 받을 만한 시점이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들기는 했습니다. 막 너도 나도 이제 코인 열풍에 뭐 전혀 정말 코인 안 할 것 같은 사람조차도 이거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이제 끝물이잖아요. 예, 뭐 이거 머리 위치가 다 다르네요. 네. 증권사 객장의 그 제목 이게 코인 얘기하다가 화면 네. 봤는데 머리 위치가 다 달라갖고. 코인 같이 생겼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트라우마로 심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의 변동성 축소 구간이 나타나면서 다시 좀 이게 다시금 좀 뭐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점은 좀 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좀 쏟아지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게 주식처럼 좋은 주식이 싸게 떨어졌으니까 담으세요 이런 말씀을 그렇죠. 차마 못 드리겠어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나오면은 저평가다 뭐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 비교하기가 애매하죠. 이제 비트코인이 막 내재 가치가 좀씩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변동성 구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 이게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국제적으로도 좀 규제 안에 좀 넣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좀 생기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속도적인 면에서는 이제 좀 예전만 못할 가능성은 좀 그런 구간은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코인 관련된 뭐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상장되고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이런 것들하고는 뭐 이 흐름은 좀 유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적어도 이 코인 관련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확실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논란은 많습니다만 메이저 글로벌하게 금융사들이 이제 그 자산 형태로 담고 있고 그것이 조금 많이 넓어지고 물론 테슬라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런 데도 관여가 돼 있지만 미국 연준도 함부로 건드리기에는 좀 너무 덩치가 커졌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물론 이제 너무 이제 과열이다 보니까 그런 규제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확 다 없애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 시장이 사실 이걸 완전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제 전환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몇 년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뭐 2천만 원, 3천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300만 원인가요까지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가격이 막 10분의 1 토막 나고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미 많은 기업들 뭐 테슬라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 이제 대행 수단으로 이제 채택을 하는 것도 있었고 네. 실제로 이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자금 하루에 뭐 거래 대금이 막 20조 원씩 막 이렇게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이 과거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제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다만 다만 이제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정말 많은 코인들,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 외에도 이제 이 알트코인들. 정말 많은 이 코인들의 가치를 과연 어떻게 매길 것인가. 그건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맞죠. 그죠. 네. 이런 이제 열풍 때문에 정말 좀 거품이 끼어 있는 코인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저점이 어디인지를 이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조차도 힘들다. 주식 시장하고는 정말 좀 다른 시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코인 가격이 지금 막 딱 들어갔는데 급변을 하고 있어서
마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잠깐 좀 다뤄봤습니다. 뭐 답은 안 나올 수도 있어도 자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어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은 거는 뭐 증세라는 게 표면적으로 나왔지만 그거는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100만 달러 연소득,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수한 사람들한테 부자를 증세하는 건데 주가는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코로나 사태죠.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아시는 분도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좀 한번 정리를 더 해드리기 위해서 코로나는 이제 엔데믹이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섣부르긴 합니다만 계속 끝나지 않는 엔드레스라고 하는 팬데믹 계속 이 결국에 빙빙 도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보완적인 치료제, 완전한 치료제는 없지만 치료제가 계속 좀 절실한 편이고 내용들을 보면은 쭉 길게는 펼쳐놨습니다만 좀 많이도 써놨네요. 제가 이제 기사를 이제 갖다가 넣어놓다 보니까 인도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이 하루에 넘게 이것도 레코드 하이, 뭐 주가 경신하듯이 최대를 기록했다. 인도는 이 제약 바이오의 또 강국입니다. 생산 기지가 많은데 여기에 30만 명씩 넘게 하루에 나온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브라질은 뭐 요 내용인데 이제 코로나에 2번 감염된 사람이 사망을 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2차 변이가 치사율이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겁나는 얘기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그렇죠. 터키도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고, 뭐 일본 5천 명대에, 뭐 오사카도 얼마, 뭐 3차 이제 그 긴급 사태에 대한 선언 논란이 또 있는 것 같고,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오후 9시까지 737명, 오늘 아침에 대충 집산해 보니까 800명에서 3명 정도 모자란 797명 정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800명대가 된다 그러면 또 뭐 106일 만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계속 뭔가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자꾸 확산되는 것들이 2차 변이와 치사율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주목하는 부분일 겁니다. 영국과 미국은 지금 봉쇄를 완화하거나 유럽 쪽도 일부 봉쇄를 완화하는데 그들만 완화한다고 될 일일까? 백신으로 이게 해결될까? 사실은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치료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일반 의약품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항생제를 가지고 있는 주가는 되게 무겁습니다만 동국제약하고 그다음에 대원제약은 콜대원이라고 하는 짜먹는 감기약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보완적인 치료제 형태를 검증한다면은 당국이 조금 이렇게 주지를 잘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의약품의 오남용도 좀 막아야 될 거고. 코로나가 지금 끝나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뭐 코로나 얘기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제 코인 얘기도 그렇고 시장 뒷면을 들여다보면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수선하죠. 어수선해요. 예, 이번 주는 어수선합니다. 굉장히 제가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들이 코로나에 조금 무덤덤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라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분위기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뭐 이제 확진자 수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망률에 있어서는 어쨌든 글로벌 전 세계에서 거의 최하급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에 뭐 백신이 나와서 뭐 코로나를 예방하고 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날 정도의 그런 좀 치료제가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이 현 상황을 또 적응해 나가는 게 또 인간들의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뭐 솔직한 말씀은 좀 징글징글합니다만 이 시국을 그냥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이 오히려 좀 병행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찜찜한 게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리카르도의 이제 대등 정리라 그래서 재정이 늘어나고 집행이 돈을 많이 써야 되면은 증세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뭔가 숙주한테 다가왔다가 숙주가 이제 백신을 만들잖아요. 네. 방어 기전을 내놓으니까 또 자기도 변이하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독특한 내용이 하나가 등장했는데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은 여성분들한테 생리불순이 오는 것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데이터를 찾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엄밀히 보면은 출산율, 바이러스가 인간을 어떻게 저기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도 이제 숙주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뭉개버리지는 않을 수밖에 지도사야 없습니다.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제 백신에 대해서 또 문제 또 이런 치료제에 대한 문제 좀 사실 이제 어떤 뭐 위탁 생산이 어떻고 뭐 사실 이런 거에 좀 저 스스로도 좀 지쳐갑니다. 과연 네. 이제 위탁 생산을 한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될지, 뭐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지, 또 우리나라에 그 생산된 거에 얼마나 또 할당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 그리고 뭐 그게 또 백신이 나온다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과연 얼마만큼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설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판단이 잘 안 서기도 하고 이렇게 네. 많이 많이 올라 있는 백신 관련된 종목들에 그냥 뭐 앞뒤 안 보고 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볼지 또 주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좀 이렇게 좀 저도 좀 저 스스로도 좀 지쳐가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그래서 송원산업 송원산업은 뭐 이따 말씀드리도록 좀 다른 측면에서 그냥 적응을 하는 과정이고 또 이 뭐 남반구도 그렇고 북반구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좀 환절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 알러지에 또 우리 꽃가루도 날리고 있고 그래서 네. 좀 알러지에서 좀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진 이제 그런 뭐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시국만 좀 지나면은 이제 두 번째 여름이 또 오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에 또 좀 적응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이제 좀 종목을 좀 갖다 붙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좀 살이 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홈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개별 소규모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붙이고 싶은 종목은 좀 약간의 이제 우회적인 다른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그런 기업이 종목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소셜 마케팅 전문 기업인데 이제 네. 브랜드로 본다 그러면 잭시믹스라는 이제 레깅스에 좀 네네네. 유명한 이제 그런 잭시믹스 하니까 기업으로 다시 볼 수 생각이 있어요. 나네요. 예, 뭐 그런 이유 오늘 미국장에서도 이제 룰루레몬이라는 이제 관련된 에슬레저 관련된 기업의 뭐 주가도 좀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 이런 좀 뭐 이런 부류의 이제 스판덱스가 많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의류들이 굉장히 좀 유행을 많이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여름이 오면서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홈 트레이닝을 비롯해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이제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아예 이런 그 짐이나 이런 데가 아예 그냥 셧다운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뭐 마스크를 쓰고 하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조금 개인적인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도 좀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이제 적응해 가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이제 레깅스와 이제 에슬레저 관련된 등산복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뭐 방역은 철저히 하되 이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운동. 하자. 예. 아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 관련된 아니, 치료제고 지금 화면 보신 분들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레깅스하고 동국제하고 대원제하고 매칭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다 뭐 면역력 강화, 뭐 사람의 건강, 헬스케어 이렇게 좀 같이 늘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 기업이 최근 들어서도 좀 뭐 주가도 좀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러네요. 백신과 치료제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수급이 가고 여기에 좀 지치니까 너무 지쳤어요. 속상하고. 예, 그래서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건 좋네요. 김영희 매니저의 독특한 아이디어, 창의성은 또 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면역 얘기를 자꾸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건기식으로 그냥, 가봐요. 예, 원래 하려고 말했던 생각했던 종목은 아닌데 네. NK맥스라는 회사가 NK맥스, 있어요. 이 네. NK맥스가 바로 이제 면역세포 NK 세포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회사 주가도 보니까 정말 많이 들어도 있거든요. 이 회사도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이제 치료제 쪽은 사실 이제 우리 저희가 작년부터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더라도 백신 때문에 뭐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치료를 계속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셀트리온도 지금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뭐 국내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유럽 쪽에서 이제 지금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용 권고가 이제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건 뭐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아랫단에 보면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정말 많은 이제 치료제를 또 개발하는 기업들도 알고 계실 거고 종근당이 또 최근에 나파벨탄 식약처에서 이제 임상 3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전히 이제 치료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관련된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한번 주가가 또 올라설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이제 나타난 상황이고 최근에는 신풍제약이 또 조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바닥에서 피라맥스, 조금 네.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피라맥스도 이제 그 임상에 대한 이제 그 초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벌써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피라맥스라든지 나파벨
카멜탄이라든지 전부 다 이게 약물 재창출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의약품을 그렇죠. 코로나19에 이제 적응증을 확대를 해서 이제 재창출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국제약의 그 항생제 테이크플라닌도 재창출입니다. 그렇죠. 오리지널은 그 사노피 거고요. 이거는 네.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임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데이터는 괜찮은 걸로 지난번 보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런 약물 재창출의 장점은 실제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잘 판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치료제들의 어떤 승인에 대한 어떤 허들이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시점이 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 네.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저는 이제 오늘 추가해드릴 종목은 치료제는 아니고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를 하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시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라고 하면 이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엑세스 바이오가 이제 작년에 화끈하게 오른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으로는 아마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한 달 만에 주가가 이제 10배 올라간 종목인데 고점이 이제 6만 원대에서 최근에 한 10,000원 초반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말라리아 진단 네, 맞습니다. 원래 엑세스바이오는 말라리아 진단 키트 시장에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이제 1위를 차지하던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미국 FDA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에 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주가가 뭐 최저점 대비하면은 20배가 올랐거든요. 뭐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이제 하향 평준화가 조금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 키트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인도에서 하루에 31만 명이 확진됐다는 얘기 오늘 일발장전에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인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40%를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시간주를 포함한 일부 주들은 이미 이제 작년에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는 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백신 보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엑세스바이오가 미국 FDA에 이제 승인을 받은 항원 진단 키트를 올해도 벌써 1월 이후에 이제 미국에 수출한 것만 해도 1,800억이 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당연히 실적도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좀 높기 때문에 작년에 뭐 계속 적자가 나던 기업이 영업이익이 이제 600억이 넘었었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뭐 더 좋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작년 최고가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바닥권에서 충분히 한번 가격 반등을 기대를 하고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치료제 종목들, 뭐 진단 키트 종목들 다들 가격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일발장전 주제가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좀 뜬구름일 수도 있고 한데 코로나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기사들을 많이 취합해 보시고 거기에 이제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란 쪽 보면은 막 콘크리트 관을 이렇게 쌓아놓는데 굉장히 그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근데 그만큼 치사율이 관건인데 하여튼 잘 지켜보자고요. 오늘 그래서 뭐 관련된 치료제와 그다음에 진단 키트 오히려 그 일상을 이겨내자라고 하는 뭐 좀 독특한 아이디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정말 창의적인 창의적이었어요. 접근이었습니다. 레깅스. 네. 네, 레깅스. 네. 가셔야죠. 네. 네. 저는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씀 좀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